어떤 게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포트폴리오일까요? 합격하는 포트폴리오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IT 대기업에 있으면서 많은 포트폴리오 심사와 면접을 진행했었는데 뽑을 때 기본적으로 정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사실 어떤 것을 넣는 것보다 절대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취업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댓글에서 도움되는 내용이 별로 없다길래 현업 내부의 내용을 오픈해볼까 해요. 오늘 내용 들으시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채용을 진행할 때 1000개 가까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심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도 많은데 그 많은 포트폴리오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떨어뜨릴 포트폴리오를 먼저 골라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포트폴리오들의 공통적인 특징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화려한 표지, 두 번째는 자기소개 페이지, 세 번째는 복잡한 레이아웃입니다. 이 3가지가 포트폴리오가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핵심은 내용의 질이겠지요. 그러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해서 심사 통과의 확률을 낮출 필요는 없겠죠. 화려한 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원자가 많을 때는 떨어뜨릴 포트폴리오를 먼저 골라낸다고 했었잖아요. 그 뜻은 포트폴리오를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검토를 먼저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첫인상인 표지가 중요하겠죠. 포트폴리오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띄게 화려한 표지로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이 사람의 실력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표지만 보고 점수를 매기거나 떨어뜨리지 않아요. 다만 표지는 1초도 보지 않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표지가 너무 화려하거나 어설프게 꾸며져 있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표지에 굳이 처음부터 힘을 너무 많이 줘서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자신이 표지 디자인을 정말 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혹시나 자기 실력에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단색의 정갈한 타이포로 표지 디자인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어설픈 표지 디자인을 했다가 심사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견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봤던 수많은 포트폴리오 가운데 화려한 표지에도 불구하고 내용까지 좋았던 포트폴리오는 사실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트폴리오 내용이 다 좋은데도 표지의 퀄리티가 좋지 못하니까 누가 대리로 포트폴리오를 작업해준 것은 아닌가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합격하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표지에 그렇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이쁘게 꾸미겠다고 표지에 개성 강한 폰트를 쓰고 화려한 그래픽까지 올리게 되면 역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빼고 단색의 기본 서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완성도 있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가 사실 진짜 디자인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기소개 페이지입니다. 대기업, 특히 IT 업계는 지원하는 웹페이지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자기소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때 로그인을 하면 기본 인적사항과 학력 등을 입하게 되어 있고 다음 칸에는 자기소개를 하고 다음 페이지에는 지원 동기 등등 시스템상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첨부하고 지원 완료를 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자소서를 따로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자기소개 페이지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력이나 수상 경력 같은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페이지로 자기소개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 페이지에 자신의 스토리나 디자인에 대한 자기 생각, 신념 같은 글을 나열하고 또 그래픽 툴 능력표 같은 것을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뭐뭐뭐 하는 디자이너 혹은 저는 좋은 디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툴 능력표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피그마 아이콘 등이 있고 그 옆에 각 아이콘별로 별이 몇 개 붙어있는 식으로 자신의 툴 스킬 능력을 보여주죠. 앞에서 포트폴리오가 많으면 먼저 떨어뜨릴 포트폴리오를 훑어보고 검토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자기소개 글은 사실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피곤함을 줄지도 모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원자의 디자인 실력이 궁금한 것이지 그 사람의 스토리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설명글은 프로젝트 설명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지원자의 그래픽 툴 능력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자면 소위 말하는 툴러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피그마 같은 툴은 기본적으로 다룬다는 가정하에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는 것이고 지원자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프로젝트들의 디자인 결과물 완성도, 아이디에이션 과정,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해 나갔던 과정 등이 더 궁금한 것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자기소개 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그래픽 툴 능력을 보여주는 그래픽까지 있으면 이건 마치 디자인 결과물보다는 툴을 잘 다루는 사람으로 어필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픽 툴 능력은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프로젝트들을 검토하면 알 수가 있고 자기소개 페이지를 넣을 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간단한 경력이나 수상 경력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조심해야 하는 것은 복잡한 레이아웃입니다.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페이지가 계속 이어지면 포트폴리오가 지루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페이지마다 레이아웃을 달리합니다. 다만 이 변화가 페이지 전체에 여백을 많이 주거나 가끔씩 작은 이미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미지 3-4개를 상하 높이 변화를 주거나 하는 등 과하게 이루어지면 좋은 의도와는 달리 포트폴리오를 보는 입장에서는 내용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나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지와 똑같이 너무 화려한 레이아웃으로 디자인을 했다가 역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레이아웃으로도 지원자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떨어질 확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핵심은 포트폴리오의 내용입니다. 레이아웃이 단순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담겨있는 프로젝트의 이미지와 내용에 집중하게 되는데 레이아웃이 복잡해지면 그 레이아웃 자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원자의 디자인 실력을 가늠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이아웃으로도 디자인 실력을 어필하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험보다는 차라리 단순한 레이아웃을 반복하고 이미지 자체에 신경을 더 쓰는 것이 붙을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레이아웃 디자인이 뛰어나서 포트폴리오가 심사위원들에게 훌륭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레이아웃의 변화의 적당함과 과함이 구분이 어렵다면 풀페이지와 좌우 2분할 정도로 레이아웃을 고정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비율을 조절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는 능력이나 다루는 능력이 더 중요하겠죠. 풀 이미지를 쓰거나 클로즈업 이미지를 쓰거나 좌우로 상반되는 이미지를 배치하는 등으로 충분히 레이아웃의 지루함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 지원하는 포트폴리오에서 넣지 말아야 하는 3가지 너무 화려한 표지, 장황한 자기소개 페이지, 그리고 복잡한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포트폴리오에 너무 멋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신입이든 경력이든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뽑고 싶어 합니다.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디자인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나 여기 있어 라고 크게 외치는 것보다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할까요? 옷을 예를 들면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옷보다는 포인트로 작게 들어간 옷을 선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것과 그 이미지들일 것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